안녕하세요. 전이의 편먹기 전이입니다. 이번은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 마지막 영상입니다. 중간 부분을 대거 건너뛰겠습니다. 중간 부분을 조금 요약하자면 사기꾼들이랑 얽혀서 파란만장하게 지내다가 사기꾼 한 명이 짐이 도망노예라는 걸 알고 팔아넘깁니다. 허클은 자신이 없을 때 잡혀간 짐을 어떻게든 훔쳐서라도 데려오겠다며 길을 나섭니다. 근데 짐이 잡혀있는 집에 가보니 아직 짐은 못 찾았는데 그 집 아줌마가 허클을 보고 왔구나 톰 소여 이러는 거예요. 허클은 사실 대책 없이 가서 어물어물 하던 중에 그 집 셀리 아줌마가 톰 소여의 이모라는 걸 알고 없던 계획이 휘릭 생깁니다. 톰 소여인 척 하다가 톰을 만나게 되면 짐을 빼돌릴 계획에 대해 의논하기로 생각한 겁니다. 실제 톰 소여가 나타나자 허클이 사정 설명하고 내가 톰 소여 행세를 하고 있다 하니까 톰 소여는 머리를 굴리더니 자신이 친동생인 시드 소여가 되어 이모를 만나러 온 척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소녀는 형제처럼 행동하면서 집안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짐의 행방부터 찾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허클이 톰을 만나서 셀리 아줌마를 살짝 속여먹는 내용도 흥미롭고 그 와중에 허클의 마음, 심경 같은 게 느껴졌달까요?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읽어봤습니다. 그럼 전이의 편먹기 사견이 시작됩니다. 말했듯 셀리 이모와 이모부는 허클을 톰 소여로, 톰 소여는 동생 시드 소여로 알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시기가 19세기 말이라서 1890년대쯤 지방도시이다 보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연락은 거의 편지와 인편으로 소통되고 있었고 교통수단으로도 배와 마차가 핵심 수단이고 그렇게 연락을 자주 하기 어렵고 왕래도 거의 없다 보니 셀리 이모가 톰 소여와 시드 소여를 본 지가 1000만 년 전이라 대충 소년이라고 추측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허클이 모험을 같이 하면서 찐한 형제에도 있겠다. 비슷한 또래이기도 하고 서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허클이 톰 소여의 이모 셀린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허클이 굉장한 거짓말을 꾸며내지 않아도 술술 아는 얘기만 하면 되는 말을 하면 그냥 참말이면서 살짝 조미료 친 참말을 하게 되니까요. 동생 시드 소여까지 나타나 형과 함께 왔다고 하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전해온 소식과 일치하고 셀리 아줌마로서는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렇게 셀리 아줌마를 안심시켜 놓습니다. 하지만 가짜 형제라서 얼른 허클이 짐을 찾고 도망쳐야 톰도 편해질 텐데 짐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허클이 좀 초조해졌을 듯 합니다. 근데 톰 소여가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자기 이모 집에서 이모부가 잡아놓은 도망 노예를 탈출시키는데 도와준다고? 허클은 톰 소여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 그런 나쁜 일을 도와준다고? 조금 놀라면서 허클이 꼭 안 도와줘도 돼 라고 하니까 톰이 도와준다니까? 이 책을 다루는 영상이 이번이 4번째인데 말했듯 중간 내용을 많이 건너뛰었어요. 짐과 허클이 떼목 타고 내려오면서 사기꾼도 만나서 나쁜 일에 휘말릴 때마다 허클은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는데 그때마다 간간히 허클은 톰을 떠올립니다. 톰이라면 더 좋은 계획이 있었을 텐데 톰이라면 물러서지 않았을걸? 전편 톰 소여의 모험에서 둘이 활약하며 톰의 명석한 머리에 허클이 많이 감명받았나 봅니다. 전이의 편먹기 15화에서 원한에 대한 썰을 풀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가문 간의 원한 관계 내용이지만 어쩐지 내면의 싸움을 서사한 것 같다고 사견을 말씀드렸죠. 톰의 똑똑함과 배포에 대한 존경, 동경, 그에 비해서 바보 소리 듣는 자신, 벌이 안 쏘았지만 당장 뭘 해야 하는데 생각이 잘 안 나면 톰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걸 보면 허클이 톰을 장난 아니게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았고 사실 13살, 14살 땐 질투도 많을 시기고 좀 자존심 강한 소년들은 또래에서 대장을 하려고 하죠. 허클도 꽤 똑똑한데 자신보다 더 똑똑하다고 여기는 톰을 시샘하고 질투하고 열등감에 빠질 만도 하잖아요. 허클은 여느 소년과 다르더라고요. 톰 소여가 짐이 갇힌 장소를 알아냅니다. 톰은 노예 소년이 어느 오두막에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수박을 들여갔다고, 사람이 먹는 걸 들여간 것 보면 그곳에 짐이 갇혀 있다고, 그리고 알아봤는데 진짜 짐이 그 오두막에 갇혀 있는 거예요. 톰 소여가 신나합니다. 탐정식으로 찾아내는 게 내 방식. 으쓱으쓱하는 톰을 보며 허클은 생각합니다. 아,
제 열라똑똑. 톰의 똑똑한 머리를 갖게 된다면 뭘 줘도 안 바꿈.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톰의 똑똑함을 정말 인정하고 있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모험을 좋아하는 톰과 허클 그 자신을 머릿속에 나란히 단상에 세워놓고 우열을 한번 가늠해보지 않았을까요? 어떤 면으로는 허클 자신이 우월하고 어떤 면은 허클 자신이 열등하고 허클의 마음속에서 총질난사하는 전투가 있었을 것 같단 말이죠. 이 소설이 허클베리 핀의 모험입니다. 원래 모험에 실패하면 죽기 십상이고 성공하면 큰 걸 얻지 않습니까? 허클은 성숙해졌습니다. 벌은 바보를 안 쏜다고? 거짓말, 벌이 날 안 쏘던데? 자학개그를 구사하던 그는 자긍심이 낮은 것 같았지만 모험이 마무리될 때쯤에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후반부 장면들에서 느껴지는데 예를 들면 짐을 구하기 위한 계획을 톰이 세웁니다. 그 계획이 완벽하지 않았고 그걸 따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톰을 시샘에서 강짜를 놓고 괜히 반대하고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직 소년이고 어리니까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허클은 상황이 바뀌면 계획이 바뀔 수 있고 그때마다 톰이 적절히 바꿀 걸 알아. 그게 톰 소여의 방식. 그렇게 톰의 기지와 장점을 파악하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톰 소여의 계획이 어쨌든 짐을 구하는데 확실한 도움이 됨. 그렇게 큰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볼 때 허클은 계획의 불완전성을 알아차리면서도 톰의 똑똑함, 그 똑똑함이 융통성 있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짐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찌되었건 간에 계획이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현실적 판단을 하였기에 존중한 거고요. 톰의 계획을 무작정 따르거나 무작정 반대하는 못난 열등감이 없었어요. 허클은 한때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했었던 그 주관적인 열등감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람과 상황과 현실성을 따져볼 수 있는 객관적인 식견이 생긴 겁니다. 열등감을 떨친 것도 대견한데 13살 어린 나이에 좋은 사고력을 득템했으니 앞날이 창창하고 기대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마음속의 난투극, 총질 난투극 같은 내면의 갈등에서 벗어난 것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음속에서 싸움이나 갈등이 일어나고 계신가요? 크던지 작던지 마음속의 갈등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죠. 사는 게 사람들과의 사건과 갈등의 연속이니까요. 해결책이 있는 갈등이라면 실행해서 풀면 되지만 스스로 일으킨 마음속의 갈등이라면 추정하기에 허클과 비슷한 갈등이라면 허클처럼 풀어보시길요. 상대를 관찰하고 특징을 찾아내고 그중 장점을 인정하고 그렇게 관찰해서 찾아내서 납득하는 자신을 기특하다고 칭찬해 보시길요. 사회에 걸친 허클베리 핀의 모험편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오세요. 안녕히.